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 박하늘입니다. 오늘 제41회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 26번부터 50번 풀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부분 25번까지를 촬영하고 나서 시간이 좀 너무 타이트한 나머지 이 뒷부분을 좀 늦게 제작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곧바로 26번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한번 가보실까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시기를 파악해야 되겠어요. 경제 파트, 통일신라부터 시작해서 통일신라 시대의 경제, 그리고 고려시대 경제 파트,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요 네 파트를 꼭 나누어서 살펴볼 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능검 중급에서는 통일신라 경제 파트에서 이 키워드 단어 노급이라던가 관료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노급과 관료전. 고려시대는 역분전을 바탕으로 전식과 개념을 많이 또 내고 있죠. 전식과. 조선 전기의 경우에는 과전법부터 시작해서 직전법,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리고 세종대왕,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공법을 출제를 많이 합니다, 전기에. 전분육등법이랑 전분육등법, 토지비옥들을 6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전분육등법, 그리고 풍흉의 정도를 9개 등급으로 나눴다. 연분구등법, 요거 출제 많이 하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1년에 1결당 4두로 고정을 시키는 영정법이라는 표현, 요게 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대동법의 영향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때문에요. 상품화폐 경제에 대한 특징을 문제로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쵸? 상품화폐 경제. 먼저 물건을 납품하는 공인이 등장하죠. 납품업자. 그리고 이들이 도고로 성장하는 이 모습. 독점 거래를 하는 도고가 출제될 수 있고요. 이어서 사상이 또 많이 나옵니다. 만상과 송상, 기본적으로 가장 메인이 만상, 송상, 그리고 이 수도 한양에서 강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경강상인 등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조선 후기의 경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잘 잡고 계셔야 되는데요. 26번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른바 도고는 여기 나왔죠, 벌써. 자, 도고가 뭐라고 했죠? 물건을 독점으로 거래하는 상인이라고 했어요. 도성백성이 견디기 어려운 폐단입니다. 근래 물가가 뛰어오르는 것은 전적으로 부유한 도고가, 이 독점으로 거래하는 도고가 돈을 많이 가지고서 높은 값으로 경양의 물건을 마구 사들여 저장해 두었다가 때를 보아 이득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도고의 폐단을 지적한 소설도 하나 있죠. 바로 박지원 선생이 쓴 양반전, 허생전이 이 도고의 폐단을 비판하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도고니까 뭘까요? 조선 후기 상황을 찾아야 돼요.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널리 행해졌죠. 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모내기법이 널리 행해졌고요. 장시, 거꾸로 하면 시장이에요. 5일장, 7일장과 같은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플러스 하나 더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보부상이 이 장시를 연결하고 있구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건원중보가 아니라 조선 후기는 상평통보, 상평통보가 돼야 돼요. 건원중보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화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광산 전문 경영인 덕대가 등장하죠. 떡대가 커야 안 뺏길 거 아니에요. 전문 경영인 덕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송상과 만상, 대청무역, 사상 역시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상단이 되겠습니다. 3번은 고려시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정리해드렸던 관직복무 대가로 지급하는 이런 수조권 개념이랑 단어들로 시기를 정확히 구분 지은 다음에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26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27번 가볼게요.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하네요. 자, 왕이 나왔고요. 조선 후기왕. 누굴까요? 키워드 찾아볼까요? 이왕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초계문신제 키워드 찾았습니다. 초계문신제 그리고 규장각이 보이고요. 역시 중국답게 3개의 키워드를 주고 있죠. 여러분 조선시대 거의 빈출로 나오는 2명의 왕이 있죠. 영조하고 정조가 있어요. 영조, 정조의 공통점은 탕평책이에요. 쓸어버릴 탕, 평평할 평.
궁당을 평평하게 쓸어버리겠다. 탕평책을 단행하고 영조, 정조의 탕평책을 섞어서 문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왕의 업적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영조의 키워드는 바로 왕권 강화 탕평책.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왕권 강화 탕평책.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원을 정리합니다. 서원 축소하고요.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죠. 왕이 직접 관리를 임명하기 시작하고 탕평파를 육성한다. 탕평파 육성. 이게 영조의 탕평책이라면 정조는 성략으로 직접 조져버려요. 옳고 그름을 왕이 직접 가려버리는 시시비비 탕평책이에요. 왕이 직접 가리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규장각을 만들어 뒀고요. 여기서 추가로 알아둘 것이 규장각에 서어를 등용했다. 이거 같이 좀 알아두세요. 서어를 등용. 규장각 검서관에 서어를 등용해서 신분차별을 완화했다는 특징 같이 알아두시고, 관리들을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 이게 뭐라고? 관리를 재교육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친위 부대 장용영을 설치하게 되죠. 이 정조의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좀 된소리로 정리하시면 좋은데요. 정조의 쪼개문신제 짱용영이다. 이렇게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쌍지읒으로 조금 정리하시면은 까먹지 않는 좀 어느 정도의 암기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조, 쪼개문신제 짱용영. 이렇게 된소리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은 초계문신제 규장각이 나와 있죠. 수원화석은 정조가 정약용 선생을 시켜서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수원화성을 만들기도 했죠. 여러분, 이 수원화성을 만들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생안정책이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업적이니까 1번 집현전은 우리 세종대왕님이시죠. 함정이죠. 규장각 때문에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거 세종대왕의 업적이었고요.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다시 만든 것은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때 대전 통편을 편찬하였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 법전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조선시대 법전. 자, 먼저 세조가 지시해서 성종 때 만들어지는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경국대전. 경국대전 완성 성종. 이렇게 경국대전 완성 성종. 완성이 됐구나. 성종 때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영조 때 다시 만듭니다. 이거 너무 오래됐다. 속편을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속편 만들자. 속대전을 만들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 속대전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야, 안 되겠다. 대전을 통째로 바꿔라. 대전을 통째로 바꿔라. 대전 통편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법전 3개 쉽게 키워드 잡아서 암기하시고 문제 푸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역시 세종대왕님이시죠. 세종대왕.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 숙종 때 이 여진족과 우리 조선의 국경선 문제를 두고 서로의 관리를 파견해서 서쪽으로는 두만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는 영토를 정한 비서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세우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다음 28번 가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이 그림은 순무영진도입니다. 순무영진도까지 어떻게 해요? 뒤에 키워드가 다 나와요. 1811년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이게 키워드죠.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난 가를 진압하기 위해 순무영군이, 여기 또 하나 나왔네. 정주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대를 좀 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정조가 1800년에 서거하셨어요. 정조가 끝이 나고요. 1800년부터 1863년까지 순조, 헌종, 철종 3대 세도정치기로 들어가게 되죠. 안동김씨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세도정치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들은 매간매직을 어마어마하게 단행해버리죠. 한국사 30분 때려잡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죠. 바로 이 시기에 백성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순조 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죠. 홍경래의 난. 그리고 철종 때 진주농민봉기가 일어나고요. 이 진주농민봉기를 계기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임술농민봉기로 이어지게 되죠.
난이도를 약간 올려서 출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경래는 두 가지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 평안도에 대한 차별. 기본적으로 여러분, 평안도하고 함경도는 익류지역이라고 해서 세금을 걷지 않고 사신접대비나 국방비로 세금을 쓰게 돼 있어요. 세금을 중앙으로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삼남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도 쪽을 굉장히 차별을 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이 세도 정책이 삼정의 문란, 이것으로 인해서 평안도 사람들이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를 주축으로 봉기를 일으켰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주성 전투 패배를 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정주성 전투까지. 그래서 이 정주성하고 평안도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문제를 적용할 수가 있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진주농민봉기의 경우에는 몰락양반 유계춘, 이런 이름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계춘이 주도해서 이 진주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는 나쁜 수령, 이름도 종종 나올 수 있어요. 백낙신이라는 나쁜 놈의 수탈이 있었다. 요 정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술농민봉기가 끝나고 나서 철종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고자 나름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요. 효과를 본다 안 본다? 전혀 보지 못한다. 설치했다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홍경래의 날을 찾아봐야죠. 1번,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진압당하였다. 우금치 전투는 2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게 조금 난이도 있네요.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임술농민봉기 당시에 안핵사, 조사를 하는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사. 박 교수는 임술로 들어가야 되겠고, 이괄의 난은 여러분 인조반정이 있고 나서 인조반정 때 공로를 세웠던 이괄을 일으킨 난, 이 이괄의 난은 이 시기죠. 이 시기. 이게 실패로 끝이 나면서 정묘호란과 연결이 됩니다.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은 언제 만들더라?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죠. 임진왜란 도중에 조선 전기의 이 중앙군이었던 오위가 깨지고 이 훈련도감을 설치하면서 조선 후기에 오군영 체제를 정비하게 돼요. 정답은 5번이죠. 세도정치계 수탈, 삼정의 문란 알 수 있고요. 지역차별,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지역차별로 일어난 농민봉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좀 이제 모든 이 조선시대를 비롯해서 농민봉기라던가 또는 이런 반란의 특징, 시기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라서요. 꼼꼼하게 체크하고 푸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온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29번 가볼까요? 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자, 먼저 위에를 살펴보니까 그냥 세모와 동그라미로 나와서 키워드는 없고요. 농민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대요. 아, 농민들에게 확산이 되고 있구나.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조 최재우, 키워드 여기 있네요. 자, 최재우의 처형 이후에도 땡은 교세가 줄지 않고 있다. 이대교주 최시영이 교리와 교단을 정비하고 사람이 곧 하늘, 한자로 인내천. 자, 키워드가 좀 몇 개가 보입니다. 공부하신 분들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어요? 동학이 되겠습니다. 동학. 자, 동학은 몰락 양반이었던, 경주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창시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서양의 학문, 천주교, 서학을 받아들이냐? 우리 거를 만들자. 그래서 동학을 만들었고요. 동학은 유교, 불교, 그리고 민간신앙까지 유불선을 합쳐서 융합시킨 종교,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사상을 주장한 종교가 동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학의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야 되겠어요. 자, 소격서. 소격서는 도교관청 행사예요. 도교관청 행사이고, 뼛속까지 성리학자들, 우리 살인 있죠? 살인 중에 조광조가 저라, 왜 아직도 도교관청 행사 소격서를 두고 계십니까? 소격서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었지요.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성리학자라는 거, 성리학 관련이 없네요. 팔관회는 뭐죠? 고려시대 훈효십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 왕건이 연등회 팔관회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했죠. 팔관회는 불교 행사와 도교 행사가 섞여 있어요.
도교가 또 역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신유박해는 순조식이 천주교 신자를 처형했던 천주교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 서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동경대장과 용담유사가 이대교주 최시영이 정리했던 동학의 교리 책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 황사영 백서 사건은 신유박해 당시에 이 천주교 신자들이 죽게 되자 황사영이가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편지가 걸리면서 조선 정부에서 더 화가 나죠. 프랑스에게 우리나라를 팔아넘기는 그 편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더욱더 천주교 신자를 박해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것이 황사영 백서 사건이 되겠습니다. 고급에서 다룰 법한 문제가 이 5번에서도 이 중급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꼼꼼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30번 가볼까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30번 가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고급과 중급에서 종종 출제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중급에서도 이 세시풍속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시험 보기 전날에 이 세시풍속을 정리해서 암기하신 뒤에 바로 시험날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시험 보기 바로 직전 쉬는 시간에 한번 살짝 보신 뒤에 이 문제를 찾아서 푸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푸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에 있어요. 이걸 계속 외우기가 좀 어렵죠, 사실. 그쵸? 자, 그러면 이 41회 중급에서 다룬 세시풍속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민속박물관에서는 땡을 맞이하여 이날에 행하는 풍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부스럼 예방을 위한 부럼 깨기, 해충 피해 방지를 위한 쥐불놀이, 네, 쥐불놀이 하고 있네요. 그쵸?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럼을 먹는 정월 대보름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음력 1월 15일 날 실시하는 우리의 명절, 이 세시풍속 중에 하나죠. 단오의 경우에는 음력 5월 5일이고요. 네, 그네탁이라던가 창포물에 머리 감기 이런 걸 하는 날이 되겠죠. 모내기를 끝내고 나서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 단오입니다. 칠석은 음력 7월 7일이죠. 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즉 8월달 한여름철에 실시하는 게 이 칠석이 되겠고요. 한식의 경우에는 이 약 4월경, 양력 4월경에 단행하는 거고, 이때 성묘를 하고 불을 쓰지 않는 그러한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위, 여러분도 아시는 음력 8월 15일 추석이죠. 명절, 송편을 빚어 먹고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명절이 되겠어요. 한가위는 함정이 좀 많이 빠지는데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풍년을 기뻐하면서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수확하기 직전에, 음력 8월 15일 수확하기 직전에 이 수확이 잘 되기를 기원하며 실시하는 명절이 한가위가 되겠습니다. 세시풍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 각각 체크해서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가볼까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31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 네, 근현대사로 들어왔네요. 강화 광성보 키워드가 보입니다. 항상 한국사는 키워드 싸움이라는 거. 광성보. 미국 함대 침입, 그리고 어제현 장군이 등장을 했어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3가지 중에서 제가 내일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30분 때려잡기를 할 텐데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그 중에 3번째, 외세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병제가 병오신처. 자, 병제병오신처. 암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주고 있죠. YG 출신의 우리 유병재 씨 죄송해요. 유병재 씨가 군대를 제대하고 멀쩡한 사람이 병신인 척을 하고 다닌다. 병제가 병신인 척하고 다닌다. 병제병신처. 요렇게 먼저 순서를 암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언제부터 병신인 척 한다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요렇게 요 키워드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병은 병인박해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제네럴 셔먼호 사건. 대동강으로 들어왔죠. 이 대가 대동강입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온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 사건. 세 번째가 병인 양용. 프랑스의 침략, 외교장과 의궤가 약탈당했던 사건.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시도가 있었죠. 1868년 오페르트 도굴 시도. 그리고 신미양요.
신미양요 직후 1871년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를 천명하면서 평화를 배척하겠다. 그 뜻으로 척화비를 전국에 세웠습니다. 연결을 보시면 병인박해를 복수하고자 병인 양요가 일어났고 제네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광성보에서 어지연 장군이 순국하고 장수 깃발을 빼앗겼던 전투 신미양요에 대한 내용이죠. 신미양요는 위에 따라가 보니까 제네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사건이군요. 정답 4번이 되겠네요. 1번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해졌죠.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했고요. 이름이 좀 길죠.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에서는 청나라 상인이 이 전국을 막 들어올 수 있는 내지 통상권을 획득하게 되지요. 그리고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군대가 우리 조선에 주둔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조약, 이것은 갑신정변의 결과 우리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조약이 되겠고, 병인박해는 병인 양요, 프랑스와의 싸움이 되겠죠. 이 병인 양요의 경우에는 자 지금 문제에서는 광성보에 어지연 장군이 나와 있죠. 신미양요가 광성보에 어지연 장군이 있다면 병인 양요 당시에는 양헌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그리고 한성근 장군이 문수산성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또 외울 수가 있어요. 이제 내신용이긴 한데 한능검에서는 뭐 주관식이 없다 보니까 다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요. 양정고등학교 한문 시험이 어렵다. 양정고등학교 한문 시험이 어렵다. 요 키워드가 또 암기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삼국간섭은 1895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가져가게 되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에게 간섭을 해서 랴오둥을 반환시키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대가 맞지가 않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32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네, 기구를 그냥 대놓고 묻는 문제. 역시 딱 중급다운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중급이 이런 문제 많이 내고 있죠.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개화 담당 부서. 현강에서 우리 저와 수업을 하는 이제 고3 학생들까지도 소리내서 외치는 그 단어, 통리, 기무, 문. 5번이 정답이죠. 1880년에 개화 담당 부서 통리 기무아문을 만들었고요. 그 밑에 12사를 설치해서 각각의 구체적인 업무를 단행하게 됩니다. 자, 방문국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박아요. 뭐를? 글자를 박는 곳. 인쇄소죠. 인쇄소. 방문국은 인쇄소고요. 근대적 인쇄소.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의 비서기구였죠. 왕의 비서기구. 원수부는 대한제국 시기에 황제가 직접 군대를 통솔할 수 있게 만든 부서, 국방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탁지아문은 뭐죠? 탁지아문, 갑오개혁 당시에 재정을 일원화해서 세금을 걷는 부서가 탁지아문이었죠. 과거의 호조였어요. 호조. 1차 갑오개혁 때 6조를 8아문으로 바꾸면서 이름을 탁지아문으로 개칭을 했죠. 탁지아문이 보이면 1차 갑오개혁 당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다음 33번 갈게요. 인물 문제 나왔네요. 자, 이 인물 사진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진으로 풀기 너무 어렵죠. 교과서에 이 사진이 나와 있어서 혹시 또 사진으로 풀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빙사로 갔다 왔고요. 단발령을 주도했고,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쓴 인물. 서유견문이 가장 큰 키워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네요. 고급에서 다룰 법한 문제인데, 육일준입니다. 육일준. 서유견문을 쓴 인물은 누구다? 유길준입니다. 유길준.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유길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유길준은 이 갑신정변 직후에 1885년에 독일 영사 부들러와 함께 조선 중립화론을 발표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발표 주장을 했다. 먼저 정답 2번 찾아낼 수 있겠네요. 독일 영사 부들러와 함께 중립화론을 주장했었고, 1번의 경우에는 정인보 선생이 우리 정약용 선생 서거 99주년을 계기로
조선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정인보 선생이었고요.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한 거는 총사령관 이인영이었죠. 부친상을 당해서 동대문 앞까지 진격했다가 자기 집으로 부친상을 치르러 떠난 그 총사령관 이인영이었죠.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선생이죠. 신채호 선생님. 조선말 큰 사전 편찬 주도네요. 주도. 하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뭐죠? 조선어 학회. 이 조선어 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 또는 조선말 큰 사전은 영화 말모이에서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인물들이 있었다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34번 가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하는 건 풀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던가 암기하는 팁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 박하사탐 TV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말모이와 관련해서도 또 다루고 있으니까 말모이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이 당시에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 그때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지금은 또 34번 가봐야 되겠죠? 가에 해당하는 책이 나왔네요. 자, 책에 대해서 옳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영남유생 이만손, 만 개의 손으로 만인소를 쓴 인물. 이렇게 정리하면 쉽죠. 영남만인소를 쓴 인물이네요. 영남만인소는 미국은 본디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막 이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했던 책이 그 내용인데 조선 책략을 계기로 우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영남만인소를 올리면서 반대를 하게 되죠. 바로 5번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할 것 같자 조선 책략을 계기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할 것 같자 그것을 반대한 위정척사 운동 중에 하나가 이만손의 영남만인소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위정척사 운동, 시대별 위정척사 운동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위정이라는 것은 성리학을 위한다. 이거 바를 정자거든요. 성리학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죠? 반외세. 성리학을 강조하면서 반외세 운동을 단행한다. 시대별로 1860년대는 통상 반대 운동을 단행하죠.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싸워야 한다. 이때 주장한 인물은 이항로, 기정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항로, 기정진. 그리고 70년대는 일본과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죠. 그것에 반대하는 개항반대 운동. 개항반대. 이 개항반대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 선생이고요. 일본과 서양은 한 몸이다. 외양일체를 표방하게 됩니다. 이어서 80년대 들어서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이만손의 영남만인소가 등장하죠. 영남만인소. 이때는 개화 반대가 되겠어요. 개화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90년대로 넘어서면서 지금 자리가 지금 딱 여기까지가 아마 보일 건데 90년대 들어서면서 항일투쟁으로 들어가죠. 항일투쟁. 을미, 을사, 정미의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0년대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위정척사운동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별 개화 운동도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자, 식민사관.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쓰였다. 절대 말도 안 되고요. 시대 맞지 않죠. 2번은 박지원. 중상학파 박지원의 양반전이 되겠어요. 양반전. 3번은 철로역전이란 책이에요. 철로. 아, 이거는 동물이네요? 아, 밑에가 철로역전이고요. 사실 제가 좀 위아래 헷갈리게 봤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고, 위에가 금수회의록이네요. 금수회의록.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답 정리도 좀 하시면서, 42회 대비하시는 분들, 오답 정리하시면서, 지금 영상 보는 김에, 바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5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는 먼저 푸신 분들이 계시면은 많이 다 맞추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출제율도 굉장히 높은 사건 아닙니까?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김옥균이 보이네요.
사진 속의 인물들은 정부의 소극적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 성공했죠? 3일 동안 성공했죠. 민씨 세력이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3일 천하로 끝납니다. 1번 정답이네요. 그쵸? 갑신정변의 결과,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자, 급진개화파가, 이제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라는 댓글이 있어서 흰색으로 할게요. 급진개화파가 정변을 주도하고 14개조 개혁 정강을 단행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변을 일으킬 때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일본 경비군을 끌어들였죠. 일본 경비군과 함께. 그리고 이 급진개화파의 14개조 개혁 정강이 단행될 때 민씨의 요청으로, 민씨 세력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바로 이렇게 빵! 싸우게 되죠. 일본 경비군과 청군이 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둘이 화의를 하게 되는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양국군 동시에 철수하자. 이대로 가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조선에서 우리 모두 철수하고 파병 시에 반드시 상대방 국가에 통보를 해라. 네가 가면 나도 간다. 그러한 내용의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됐죠. 후에 이것은 10년 뒤 청일전쟁의 계기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갑신정변에서도 텐진 조약이 되겠어요. 2번 보국안민 제폭구민,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이죠. 동학농민운동에서 1차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 폭력으로부터 우리 백성을 구제하겠다, 이런 기치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어요. 3번 제물포조약은 이모군란이죠. 자, 여러분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모군란은 일본 경비군이 주둔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한 제물포 조약이 있었고요. 지금 다루고 있는 갑신정변의 경우에는 배상금을 지불하는, 왜 일본 공사관이 청군에 의해 또 한 번 불에 탔기 때문에 이때 또 한 번 배상금을 지불하는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아, 여러분 돈 이제 좀 갚아. 이제 갚아. 돈 이제 갚아. 임제가판. 요렇게 외우셔도 좀 됩니다. 임제가판. 아주 키워드가 그냥 마마마마막 쏟아지고 있죠. 한 가지라도 잡으셔서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 이제 좀 갚아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4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개화를 했을까? 개화 이후잖아. 그죠? 개화 이후.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으로는 수신사를, 청나라로는 영선사를 파견하였지요. 그리고 영선사는 청나라에 가서 무기 만드는 기술을 배워왔어요. 근대적 무기공장, 무기 창고, 기기창을 영선사에 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무기 창고. 별기군은 개화 이후,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갑신정변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갑니다. 밑줄근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옛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이야.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 거처를 옮긴 이 사건이다. 아관파천이죠. 아라사 공사관으로 하늘이 옮겼다. 아라사는 러시아를 예전에 말할 때 쓰던 표현이 아라사라는 표현이었죠. 여러분 잠시 1890년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일어납니다. 1894년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죠. 1차 동학,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자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와서 전주화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청나라를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그와 동시에 가부개혁을 단행하죠. 1차 가부개혁이 단행돼요. 가부개혁. 1차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전주화약으로 이어졌고 이게 다시 청일전쟁과 1차 가부개혁으로 일어났죠. 그러자 우리 동학이 경복궁을 구원하고자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지만 실패로 끝이 났죠.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1894년에 이 청일전쟁에서 조금씩 우세해지는 일본이 주도해서 2차 갑오개혁이 일어나요. 아직까지 1894년이죠. 2차 갑오개혁이 끝나고 나서 청일전쟁에서 이때는 일본이 우세였고 결국 일본이 승리합니다. 1895년으로 들어서면서 1895년 일본이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죠. 시모노세키 조약. 일본이 랴오둥반도를 가져간 것을 계기로 삼국 간섭이 단행되고요. 이때 일본이 주춤한 틈을 타서 우리가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이거에 격분한 일본이 다시 주도권을 가지고 오자 을미사변을 단행해버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황제가 1896년 바로 밑에 쓸게요. 1896년 아관파천을 단행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창간하게 되지요. 잠깐 이 시대의 흐름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차 동학, 전주화약, 청일전쟁 1차 갑오개혁, 2차 동학농민운동 실패. 일본의 우세로 끝날 때 2차 갑오개혁이 단행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시모노세키 조약, 삼국간섭. 이 틈을 타서 일본이 주춤한 틈을 타서 러시아를 끌어들였고 다시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자 을미사변을 단행했죠. 그리고 96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황제가 아관파천을 단행하고 같은 해 독립협회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입니다. 이 사건 이후. 즉 아관파천 이후니까 96년 이후가 되겠어요. 돈범쌤 카메라 좀 옆으로 1897년으로 갑니다. 1897년 아관파천 이후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만반의 준비를 끝으로 1년 끝에 1897년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광무개혁을 단행해버려요. 그리고 황제즉위식을 통해 대한제국을 수립해버렸죠. 정답 4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요 순서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반드시 한번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흐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 각각 세부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요. 매번 출제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90년대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지 버튼이 있으니까 전 지울게요. 자, 당백전 발행 언제입니까?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발행한 화폐가 되겠죠. 100만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당백전 발행으로 인해 물가가 폭등을 하곤 합니다. 척화비, 병제병신처, 신미양률 직후 1871년 척화비가 세워졌죠. 삼정이정청 제가 말씀드렸어요. 철종 때 임술농민봉기가 끝나고 나서 나름 액션을 취했다. 삼정이정청 만들었는데 했다 안 했다?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조민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에 조선책략을 계기로 체결한 조약, 최초의 최혜국 대우가 명시되어 있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37번 가볼까요? 자, 의병 문제가 나왔고요. 3대 의병, 3대 독립운동, 3대 민주화운동 이렇게 333 법칙이 있어요. 3대 의병,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을미의병의 경우에는 단발령과 을미사변을 계기로 유생주도로 일어난 의병이고요. 고종의 자진해산 권고로 해산을 합니다. 을사의병은 외교권 강탈, 을사늑약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이 되겠고 정미의병은 고종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일어난 의병이었다가 해산군인의 합류로 전력이 증강되면서 13도 창의군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가시기를 볼게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개최하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파견해야 되겠어. 1907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고종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이휘종, 이상설 3명의 특사를 파견했지만 이것을 빌미로 강제 퇴위당하십니다. 정미의병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그쵸?
가는 정미의병이고 오른쪽에 데라우치 암살 모의 백오인 사건이네요. 이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가 와해되고 말았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1년이 되겠어요. 정미의병에 대한 내용이죠.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영흥 전투는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당시 남만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죠, 여러분?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이에요. 요건 30년대예요.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당시. 2번 고종조칙에 따라 대부분 해산하였다는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난이도가 진짜 확실히 올라왔네요. 영릉가 전투 함정을 넣어놨네요. 3번이 정답이죠. 정미의병은 해산군인의 합류로 13도 창의군으로 이어진다 했어요. 4번 곽재호. 이거는 여러분 오답 바로 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임진왜란 때 우리 의병장들입니다. 황푸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김원봉이죠. 1920년대 의열단의 한계를 느끼고 의열단을 해체한 뒤에 황푸군관학교에서 군사학교에서 이 군사훈련을 단행한 뒤 중국 관내에서 민족혁명당을 창당하고 조선 의용대 창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한국사 30분 때려잡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흥선대원군부터 근현대사 쫙 정리해드릴 겁니다. 30분씩이요. 다음 38번 가볼게요.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그럼 법령이 뭔지를 알아야죠.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령이죠, 여러분. 회사령 언제입니까? 1910년대죠. 허가를 내주지를 않았다. 거의 내주지 않았어요. 일본이 이 조선 총독부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대다수의 일을 다 척식 주식회사 다 해결을 하죠. 자, 키워드 10년대는 땡땡 0으로 끝나면 거의 다 10년대입니다. 이렇게 키워드 하나 드리고요. 이 10년대가 아닌 거 찾으면 되겠어요. 태영 1910년대죠. 칼차고 수업한다 1910년대고요. 국채보상운동은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나라 빚 갚자. 망하기 전에 빚 갚자. 대구에서 일어났죠. 대구 서상돈 주도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은 1900년대라서 10년대가 아닙니다. 난이도 있어요. 10년대, 1900년대 구분해야 되는 거고 헌병경찰 당연히 1910년대고 토지의 조사 사업 1910년대였죠. 일본인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거의 반강제로 기한 내 신고 방식 원칙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단행했고 이것으로 인해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경작권을 부정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몰락을 초래했던 사건 토지조사 사업까지 모두 1910년대였지만 3번만 190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가 주도한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일어났다. 줄이면 국가대표, 국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국대, 국채보상운동 대구, 국채보상운동 대한매일신보. 아시겠죠? 다음 39번 가볼게요. 가나다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가는 연해주, 나는 간도, 다는 아래 이제 상하이가 되겠네요. 상하이가 되겠어요. 옳은 걸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신한청년당이 결성되어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상하이입니다. 신한청년당 멤버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됐었어요. 2번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어 군사훈련 하와이에서 미주지역이에요. 미주지역 하와이에서 박용만 주도로 대조선 국민군단이 만들어집니다. 박용만까지.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는 국내에 1910년대에 만들어졌죠. 1910년대에 유생 출신 임병찬 주도로 국내에서 만들어져요. 임병찬. 신흥무관학교 만주 3원부에 있었죠. 정답이죠. 이회영 선생을 비롯한 우리 신민의 멤버들이 만주 3원부 지역에 신흥무관학교 만들었고요.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된 곳은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와우, 난이도가 많이 올랐네요. 진짜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러분 지도 위치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까지 아셔야 우리 중급에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정도면 고급 문제인데 중급으로 내려왔어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40번도 한번 가볼까요? 가에 해당하는 기관. 사진을 봤더니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여러분. 여기가 1908년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고 일본의 농업 이민을 장려할 목적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우리 나석주 선생이 폭탄을 던진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네요. 1번 전환구는 쩐환국, 돈을 찍는 곳, 화폐를 찍어내는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화폐 찍는 곳이고요. 해상공국은 조청상 및 수륙무역장정 때문에 내지 통상권으로 전국에 막 상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이 청나라 상인이 경복궁 앞에서 니하오, 산골짜기에서 짜이지엔, 문제는 최국 대우로 다른 나라 상인들도 막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우리 상인들 중에 보부상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해상공국이 되겠습니다. 보부상단체예요. 보부상단체. 고종의 지원하에 보부상단체 해상공국이 만들어졌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음 농광회사. 농광회사는 1904년에 일제의 토지 침탈을 대항하기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1904년 일제 토지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회사. 대한천일은행의 경우에는 1899년 민족계 근대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은행이에요. 나중에 상업은행으로 또 이름이 바뀌기도 하죠. 농광회사 대한천일은행 이름이 조금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지만 연도 정리도 하시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문제는 나올 만한 단체 그리고 나올 만한 기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다뤘습니다. 자, 41번 가볼게요.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조선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나와 있습니다.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 1920년대 일본이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우리는 이 고등교육의 열망을 표출시키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단행합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돈 모아서 학교 만들자. 한 사람당 1원씩 모으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는 이상제, 이승훈 등을 중심으로 한 사람당 1원씩 모으자. 이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제의 방해로 실패로 끝이 났고 이렇게 우리 열망을 알게 된 일본이 이를 무마하고자 자신들이 직접 경성제국대학을 수립하게 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되죠. 통감부에 이때는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예요. 총독부.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건 1919년 3.1운동이죠. 3.1운동. 대구에서 시작된 거 아까 살펴봤잖아. 국가대표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됐다라고 했죠. 국채보상운동. 고종의 인산일 3.1운동이네요. 순종의 인산일은 26년 60만세 운동이고요. 고종의 인산일, 즉 장례식장 때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일어난 독립운동 3.1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5번이었어요. 원래는 여러분 3.1운동 문제가 나와요. 중급은. 근데 지금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제까지. 이번에 40일에 중급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합격하신 분들은 좀 자신감 뿜뿜 뿜으시면서 좀 이렇게 자랑하셔도 될 것 같네요. 난이도가 정말 높습니다. 중급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42번 가볼게요. 밑줄 그은 이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 서귀포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을 찾았다. 알뜨르 비행장까지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곳은 일제가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건설한 군사시설로. 요게 키워드예요. 만주사변. 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인 대륙 침탈을 자행합니다. 31년 5번이죠. 요렇게 푸는 거죠. 이 키워드 요거로 바로 잡아낼 수 있겠어요. 알뜨르 비행장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43번 가볼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여기는 가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는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김좌진과 함께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대한독립군 사령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대한독립군의 사령관,
북로군 정서군의 사령관, 이 사령관 이름과 전투 이름만 우린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했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부대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대승을 거둔 뒤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홍범도 장군은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생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봉오동 전투의 영웅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죠. 뒷이야기까지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정답 2번이죠. 1920년 본격적인 우리는 일본과의 무장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봉천간자 산미통으로 시작이 되죠. 봉천간자 산미통. 자,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의 승리였다. 이 키워드만 드릴게요.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의 승리다. 5키워드로 좀 정리가 되겠죠. 이어서 청산리 대첩. 김전 장군의 북로군 정서군과 우리 연합군이 백운평 전투를 비롯한 이 지역에서 일본군을 쓸어버린 아주 대승을 거둔 청산리 대첩, 그리고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 수립, 일본과 만주군벌의 미시아 협정, 그리고 삼부 통합운동까지 봉천간자 산미통이 1920년대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는 건 풀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30분대를 잡게 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 세세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봉천간자 산미통. 알겠죠?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군 키워드로 충분히 문제 푸실 수가 있어요. 1번 조선 의용대는 김원봉 장군이, 김원봉이죠, 김원봉. 30년대입니다.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힌 인물은 이재명 선생. 굉장히 미남이에요.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거 김익상. 그리고 종로경찰서는 김상옥 선생이었죠. 의열단 멤버. 쌍성보 전투는 지청천 장군의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한중연합작전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뭐 굳이 또 1930년대까지 가자면 이 통합운동에서 이어지면서요, 북만주, 남만주로 통합이 됩니다. 북만주, 남만주. 그리고 한중연합작전을 단행하게 되죠. 원래 중급에서는 30년대는 한중연합작전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됐었는데 보기를 보니까 쌍성보 전투, 그리고 앞서 문제에서 영릉가 전투도 있었죠. 영릉가 흥경성 전투. 내용을 이제 파악하셔야지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44번 가볼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입니다. 1927년 조선 여성단결 및 지휘양상. 아, 이건 잘 나오죠. 신간의 자매단체이자 최초의 여성들의 정치단체 근우회. 정답 2번이죠. 근우회가 정답이죠. 근우회. 자, 근우회 하면은 플러스 신간회도 꼭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1927년에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 신간회, 그리고 그 자매단체 근우회까지 꼭 정리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가볼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 강원도 평창군에 있었던 이병행사 모습입니다. 징병제 보이네요. 징병제. 중일전쟁 당시에 우리 학생들을 모두 강제로 징병으로 끌고 갔고요. 노동으로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30년대 후반입니다. 1930년대 후반. 엄밀하게 얘기해서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물자가 막 부족해지고 막 쪼들려지는 일본은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을 내렸어요. 집에 있는 모든 걸 싹 다 가져가겠답니다. 즉 30년대 후반 40년대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자정신근로령은 1944년에 단행을 했죠.
징병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여자 정신근로령으로 우리 여자들도 잔뜩 끌고 가게 되죠. 이때의 위안부 문제가 또 엄청나게 발생을 하기도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일제강점기가 여러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공부하는데요.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잔악했던 시기는 빛을 되찾기 바로 직전,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광복 직전입니다. 44년, 43년 아주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것을 다루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 여자 정신근로령이 44년이기 때문에 정답에 해당합니다. 간도천변 20년대고요. 봉청간자 산미통 그 간도참변이 되겠어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20년대, 정확하게는 1929년에 일어났죠. 1차 교육령은 10년대, 2차 교육령 20년대, 3차 교육령 30년대 이렇게 잡으시면 좀 더 쉬워요. 요거 10년대. 산미증식 계획은 1920년대 시작이 되죠. 20년대부터 쫙 들어가다가 1934년까지 단행이 되고 1938년에 재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추진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요걸 또 혹시라도 요걸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가 처음이라는 말을 일부러 넣은 거지. 왜 20년대다 이때는. 5번은 20년대니까 고르지 마라. 일부러 처음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다음 46번 가볼게요.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일선전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 일본의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하죠. 조수왕 선생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가는 바로 한국광복군이에요. 충칭에서 조직이 돼서 미국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직접 압록강을 건너가서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준비했던 정예병력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정답 3번이죠. 올해는 임시정부 100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입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에서도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할 거고요. 문제 당연히 출제하겠죠. 다른 건 몰라도 3.1운동과 임시정부는 정확하게 공부하면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독립문을 건립한 것은 독립협회, 서재필의 독립협회고요. 한국사를 공부 안 한 분들 함정에 빠지죠. 일제강점기 때 세운 독립문으로 알아요. 일제강점기 전에 우리 민족 스스로 한번 일어나겠다. 그 뜻으로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서전서숙은 이상설 선생이 만든 학교가 되겠고요.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행하였다. 이건 천도교 기관지죠. 천도교.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꿨었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한 조선어 학회. 영화 말모이에서도 아마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1930년대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조선어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47번 가볼까요? 네, 현대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7890 이 4문제 또는 67890 5문제는 대부분 대한민국 현대사가 나오고 아직까지는 나올 게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대한민국 경제사,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이 3문제는 반드시 나오니까 마지막에 딱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47번 가볼게요.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하네요. 광복 이후 한반도 정세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협의했죠. 그리고 2차례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면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들어가게 되죠.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정답 1번입니다. 자, 47번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문제가 나오니까 순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댓글로 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선생님 교재 보내드립니다. 제 거. 거기에 자세하게 쉽게 풀어놨으니까 순서 정리해서 암기하실 수 있어요. 꼭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다음 48번 가볼게요. 자, 정부 시기 사실이고요. 이 경제 파트입니다. 바로 이게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진 1970년 이야기인데 1970년은 박정희 정부 시기죠. 박정희 정부. 1번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 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김계동, 홍길동, 멋진 놈 막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써서 통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드시 본인이 통장을 만들 수 있게 즉 어둠의 돈을 모두 사라지게 한 김영삼 정부의 업적 금융실명제 실시입니다. 서울올림픽 대회는 노태우 대통령 때 단행이 됐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턱친이 억하고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가 바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시기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승만 대통령 때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었다가 오히려 이승만의 방해로 실패로 끝이 났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자살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인간답게 살고 싶다. 최저임금을 주장하며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의 의거가 있었죠.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고 노동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이 노동 3권이 만들어진 그 바탕에는 우리 노동자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전태일 열사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음 49번 가볼까요? 자, 333 법칙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3대 의병은 을미, 을사, 정미의병이 있고 3대 독립운동은 3.1운동,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3대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 여러분 필기하면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필기하면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게 현재까지 3대 민주화 운동인데 우리 얼마 전 2017년 촛불혁명 있었죠. 이제 4대 민주화 운동입니다. 4대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은 현재까지 평가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역사라 보지 않고 시사라고 하죠. 3대 민주화 운동이라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아니라 광주에서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며 신군부 전두환에게 저항했던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4번이 정답입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의 독재, 3.15 부정선거를 저항하면서 마산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된 이승만의 하야를 이끌어낸 혁명, 4.19 혁명이고요. 6월 민주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6.29 민주화 선언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온 1987년 전두환 정부 시기 6월 민주항쟁, 직선제 개헌,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전에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이 있습니다. 79년이죠. 한일협정 반대는 65년에 굴욕적인 외교, 한일 외교. 이 한일 외교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한일협정 반대운동 6.3 시위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50번 가볼까요?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통일 나왔잖아요. 통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통령별 통일 정책, 북한과의 관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내용, 이때 처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게 돼요. 적십자 회담.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때 발표했고요. 이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조절하고자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남북 조절위원회.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실시한 내용이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노태우 대통령 때예요. 노태우. 이거 중요합니다. 전두환 빠졌네요. 전두환의 경우에는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산가족 상봉을 처음으로 하죠. 이산가족 상봉. 이게 출제를 하고 또 하는 거라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때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되죠. 유엔 동시 가입. 중요하게 보세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2001년 1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게 되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연방체적 통일 방안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2차 남북 정상회담
2차, 그리고 14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죠. 자, 문제는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가입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하죠. 46년 만에, 즉 90년대 초반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 남북기본합의서, 여기 정답 있네요. 노태우 시기. 이게 외워야 될 암기를 좀 대통령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1, 3번이 박정희 때고요. 4번 중요한데, 김대중 대통령 때 개성공단을 만들자고 결정을 했고, 이것이 실현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일입니다. 다시, 개성공단을 만들겠다고 결정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기, 그리고 완공이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박근혜 때 없어졌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시 또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 때 일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26번부터 50번 41회 중급 뒷파트 문제풀이를 진행해 봤습니다. 문제풀이라서 키워드 몇 가지 알려드리며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30분 때려잡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 정리 들어갈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알기 위해 공부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